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월과 9월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들을 조사했는데요.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 거래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조사해온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과 9월 서울 지역의 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 4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는 다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부는 주택 감정평가 금액이 22억 원인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전출시켰다가 대출받은 뒤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기대만큼 받지 못해서 시도한 편법인데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비규제 지역에서 21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전액을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다가 거래 신고 때까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A씨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도 자금 조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본인 자금은 하나도 없이 편법 증여 형태로 집을 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약 2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모친에게 빌린 돈 14억 원과 증여받은 돈 5억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3.5억 원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송파구에서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아파트 단지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강남구에서는 거래 완료된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서 삭제하지 않고 거래 신고 전까지 매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의심과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모두 통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서부선 등 민자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철도 등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위례신도시와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 서울시가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은평구 6호선 세전역과 2호선 서울대 입구를 잇는 서부선은 건설 출자자들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자로 추진되는 철도 사업이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원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지금 조정 과정에 있다. 민투 사업 여건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철도 등 침체된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특례를 만들어 공사비 상승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막혀있는 경전철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입니다. 당장 위례 신사선의 경우 정부의 방안대로 4.4% 인상된 금액으로 2차 사업자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사비 갈등으로 사실상 3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 중인 서부선에도 4.4% 인상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던 경전철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성동구 지역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 열악 지역인 마장동 382번지 일대 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역 지정이 결정되면 262세대를 공급하고 마장 역세권에서 청계천까지 보행로와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주차장은 고사하고 소방도로조차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택은 대부분 1960년대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주거 환경은 열악 그 자체입니다. 지난 2004년 재개발이 추진된 바 있고 2014년에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거 환경은 여전히 낙후돼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되고 2023년 정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은 30% 넘게 달하는 대학, 종교시설 부지 문제입니다. 구는 종교시설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사업 부지에 흩어져 있는 대학교 부지는 사업주 안에서 1대1로 교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정비 계획이 이제 모든 게 동의는 안 되더라도 이 계획 가지고 우선은 추진하다가 또 주민들하고 또 한양대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주택 40세대를 포함한 262세대가 공급됩니다. 최고 24층, 지하 2층 규모의 아파트 6개 동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인근 세림 아파트 재건축과 사근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마장역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보행로가 만들어집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한류 콘텐츠에 나온 장소를 실제로 찾아다니기도 하죠. 매체를 통해 접했던 공간을 눈으로 직접 보며 관광하는 건데요. 한류 콘텐츠와 서울 공간을 연계한 소울 스팟이 마련됐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외국인이 방문하는 서울 청계천. 드라마 등 여러 콘텐츠의 배경이 되는 공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류 콘텐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졌다는 응답만 전체 30%를 넘습니다. 여러 콘텐츠 장면에 등장한 공간을 찾아 그 실물을 두 눈으로 직접 담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은 겁니다. Yeah, I do like it. It's a great way to learn about a new culture, and I think a lot of people like come to Seoul thanks to the K cultures that got more international, and that make them want to like come to Korea and visit the country, I guess. 한류 콘텐츠와 서울 공간을 연계해 지역 관광의 몰입을 높이는 문화체험 관광 콘텐츠 소울 스팟이 마련됐습니다. K 콘텐츠 촬영지에 마련된 QR코드에 접속하면 서울 공간과 연계된 콘텐츠 내용을 인공지능 다국적 해설로 들을 수 있습니다. I think it's actually really good. Like, it's a good way to see places in Seoul when you do watch K-dramas, and you can relate to it and see where it actually takes place.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Seoul, to like see the places where the K-drama happens. So to have this, I think it's actually really nice. It's really interesting.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의 대형 복합 문화공간. 유명 드라마의 배경이 됐던 이곳에서도 소울 스팟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속 그 장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류 콘텐츠와 공간의 의미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韓国の知らなかった情報などを知ることができるので、とてもいいコンテンツだと思います。 서울시는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영상 속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여행 관심도가 높은 만큼 영화, K-팝 분야를 포함해 올해까지 총 30개 장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아침 저녁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 가을입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되면 시작되는 나눔이 있죠. 바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인데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김진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사마을 언덕길에 늘어선 봉사자들. 손에 손에 하나씩 정성스레 연탄을 나릅니다. 각 가정의 창고에 차곡차곡 연탄이 쌓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올 가을과 겨울이 걱정이었던 주민들에겐 더없이 좋은 선물이자 힘이 됩니다. 없다고 이제 몇 장 안 남았으면 어머니 연탄 없다고 조금 떨어질 만하다 그러면은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연탄은행에서 드리라 주고 또 남으면은 조금 또 갖다 주고
없으니까 아스파갖고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지. 여기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춥죠. 여기가 산 지역이라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돈 주고 사서 뗀다고 생각한다면 좀 힘들죠. 사실 지금 연탄 한 장에 근 1,000원 돈 가는데 없는 살림에 그래도 이렇게 연탄이 공급이 되니까 상당히 좋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마을은 재개발로 하나, 둘, 이주가 이루어지며 현재는 40여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됐던 1960년 이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탄으로 생활하는 에너지 취약 가구가 많습니다.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죠. 난방비는 비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고 재개발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사를 정말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연탄을 기다린다면 또 그런 가정은 좀 살펴드려야 되지 않을까.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 따스한 봄이 오는 4월 중순까지 한겨울을 나는 데에 한 가정당 약 1,000장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인 삼천리 연탄 공장의 폐쇄로 연탄 한 장의 가격은 85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울에는 노원 백사마을과 도봉 무수골, 서대문구 개미마을 등의 1,800여 가구가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은 올해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 300만 장과 난방유, LPG 가스 나눔을 진행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양천구 목동 8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881가구로 탈바꿈합니다. 양천구는 최근 목동 8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공람에 따르면 8단지는 최고 49층 1,881가구로 재건축되며 공공주택 299가구, 일반 분양은 205가구가 공급됩니다. 목동 8단지는 당초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정비가 검토됐지만 49층으로 상향돼 용적률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8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북아일랜드 작가 애나 번스가 선정됐습니다. 애나 번스는 현대 아일랜드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2001년 소설 로번스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고 2018년에는 세 번째 장편 소설 밀크맨으로 맨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애나 번스의 작품에서 분쟁, 여성, 난민, 폭력, 전쟁 등으로 생기는 문제를 사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학적 실천을 보증하는 문학상의 가치와 의의를 찾아 그녀를 본상 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작가 기자회견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시상식은 다음 날 오전 10시 이호철 북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말이 표준어다라고 인식하는데요. 서울말에도 사투리가 있었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이게 아저씨 요즘 지휘들 세대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이처럼 1980, 90년대 X세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서울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머 이랬나 이렇게 촌스러운 목소리로 오렌지족 했나요? 나 좀 창피한데 그러면. 저렇게 특정적인 말은 안 썼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말투들을 쓴 것 같고. 그렇다면 X세대가 썼던 당시 서울말은 사투리일까? 서울방언을 연구해온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이랑 다르네라고 느끼는 건 대체로 억양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과 억양이 좀 달랐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해서 나온 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아닌가. 실제 서울말의 사투리적 요소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던 1930년대 이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
원래 서울 방언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하면 영어의 I란 뜻이고요. 눈이라고 하면 영어의 snow란 뜻입니다. 이외에 현재 서울말에서는 부터 표준어와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뭐뭐 bottom, 뭐뭐 bottom 이런 식의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도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어디 꺼정으로, 실어는 시려로 두루 쓰였지만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서울말은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 이촌향도 현상 등으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면서 점차 표준화됐습니다. 그런 만큼 미래의 서울말도 지금과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혜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의 멧돼지 출몰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 건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1,4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42건, 2022년 376건, 지난해 64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은평구가 241건으로 전체 16.4%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와 중랑구, 강북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 몸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 전용 앱을 구축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은평구는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관계망 형성을 도울 안녕 은빛 솔메이트 앱을 개발해 1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전용 앱은 안부 확인뿐 아니라 식사 기록, 걷기, 추천 명소 방문, 문화예술 체험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 참여 실적에 따라 소통 포인트가 지급되며 적립된 소통 포인트는 은평사랑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장년 1인 가구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